안녕하세요. 음악치료소 곽은미입니다. 오늘은 학습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PPT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학습 장애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중재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음악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스크 어널리시스예요. 과제를 분석한다. 어디가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이 행동이 수행이 안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학습에 있어서는 더해요.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다른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해야 돼서, 지금 아이가 어디서 막혔는지, 어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지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치료사가 적절하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음악치료 공부하시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때에 따라 달라요, 환자에 따라 달라요, 적절하게. 이건 치료사의 경험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참 음악치료 공부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거기에요. 자, 그리고 자, 넘어갔습니다. 자,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 학습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해요. 병목 현상이라는 거는 가다가 막혔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뭔가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이거는 아주 옛날 자료, 저 앞에로 가시면 병목 현상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장애아동의 음악치료,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치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강의 정도에 있을 거예요. 제가 잡아서 넣어 놓을게요. 여기서 전국이라는 아이가 있고, 음악이라는 아이가 있고, 치료가라는 아이가 있는데,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전국이라는 아이는 이거를 못 넘어갈 수 있어요. 못 넘어갈 수 있으면, 못 넘어가는 아이는 저희가 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다. 예, 이 전국이라는 아이는 지금 병목 현상을 스스로는 넘어갈 수가 없으면 우리가 우회로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밀어주기만 해도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그게 치료고 저희가 중재를 하는 거죠. 아이들을 이렇게 살살살살 밀어서 보내줄 수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이 단계를 넘어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비장애 아동들은 이런 병목 현상이 생기더라도 스스로의 방법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요거를 스스로 넘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자, 잠깐만, 제 커서가 없어져 갖고요. 잠깐만요. 커서야 나와라. 용 갔다. 여기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여기 있다. 네. 네. 지난주 거를 보시면 지금 아랍어에서 이 두 글자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과제를 분석하셔야 돼요. 지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알파벳은 이거와 요거, 직선과 라운드로 생긴 이걸로, 직선과 라운드로 생긴 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글자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로 이거와 이거를 하면 P가 되고요. 얘와 얘를 하면 Q가 돼요. 얘와 얘를 하면 B가 되고요. 얘와 얘를 하면 D가 돼요. 자, 이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수많은 것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요렇게. 자, 우리 한글도 보시겠어요? 한글도 보시면, 자, 미음이에요, 미음. 자, 미음이
기억이 되려면 뭐가 없어지면 미음이 기억이 될까요? 어디와 어디가 없어지면 기억이 될까요? 그렇죠. 여기와 여기가 없어지면 기억이 되고요. 또 여기와 여기가 없어지면 니은이 돼요. 그래서 시지각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신발의 오른쪽과 왼쪽을 잘 구별해서 못 신는 아이들이 시지각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동 하나는 그 안경을 새로 했더니 지금 요 두 개를 굉장히 구별을 잘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기는 그전에는 아마도 글씨가 기억과 니은이 아마 물결무늬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이 이렇게 생겼다고 알고 있지만 그 아이는 기억이 이렇게, 니은도 이렇게. 그럼 기억과 니은을 구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혹시나 한글이 잘 안 되고 글씨가 잘 안 될 때는 안과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의료적으로 뭔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먼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 때 이제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다 지워버렸네. 죄송합니다. 이게 디귿과 리을도 생각을 해보시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이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떤 노래를 만들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나요? 이게 기억인가요? 제가 반대로 보이는 게 잘 헷갈려요. 이게 기억이구나. 그렇죠. 자, 창문이 두 개로 갈라지면 가 하고 나하고, 나에다가 지붕이 오면 다가 되지요. 다에다가 기억이 오면, 기억은 아이 보고 만들라고 해요. 기억. 이렇게 되면 리을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 태스크 어널리시스를 해서 지금 아이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창문이 두 개로 갈라지면 가 하고 나하고, 나에다가 지붕이 오면 다가 되지요. 이렇게 되거든요. 창문, 가하고 나하고, 그래서 나에다가 지붕이 오면 다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강조하는 태스크 어널리시스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담자들이 다르게 보기 위해서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핀포인트를 해주셔야 돼요. 지난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전경과 배경을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거를, 전경과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치료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음악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거는, 음악은 여러분들이 입히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셔서 그 다음에 입히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지금 며칠 전에 만들었던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가지고 이제 계속, 제 시계가 이렇게 삑삑삑삑 소리가 나는 시계가 있어요. 이제 그걸로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했던 게 지금 여기 있어서 들려드리려고. 우리 세 개 들어오는데 노래 잘못 불렀네.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노래 잘못 불렀네요.
안 틀어봤으면 모를 뻔했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주면 기억이 안 나서요. 가자마자 이제 바로 녹음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오면 그러니까 내담자는 정확하게 부르는데 제가 이상하게 불러갖고 저런 식으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기술과 음악적 그 자료들로 여러분들이 음악을 만드시는 작업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우슝. 제가 잘하느라고 이거를 지금 딴 걸로 녹화를 했더니 됐다. 이 뒤에 숨어 있거든요, 지금. 짜잔. 자, 덧셈을 가르치기는 제가 앞부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제가 실로폰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래서 도레미가 3번이고요. 레가 2번이에요. 그래서 3 더하기 2는 하나 둘 그러면 5가 되거든요. 3 빼기 2는 하나 둘 1이 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음악을 만들어서 제가 진행을 하는 경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개념인데요. 지금 이게 지금 넘버 차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은 이렇게 숫자를 만들고요. 3은 숫자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저기에 2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서 그래서 동그라미 2개를 그리고 그래서 3개, 5, 6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 넘버 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알고 계시다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세션 중에 이용하실 수도 있고 어머님과 협동작업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거는 자료를 좀 많이 알고 계셨으면 해서 지금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렸을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이 학습장애가 있고 수학 쪽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이런 도구들을 이용하는 게 도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숫자 안에 그 숫자 안에 그 숫자만큼의 동그라미를 그려 넣어서요. 지금 1에는 하나 들어있죠. 2에는 2개, 3에는 3개, 4에는 4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1 더하기 2 그러면 저 동그라미를 세서 덧셈을 익히는 교육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컨셉을 일단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양한 컨셉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도구들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우리 내담자가 하는 게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안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작업장, 보호 작업장에서 제 기억에 아마 부품을 30개를 넣어야 되는 보호 작업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만약에 30개라고 할게요. 30개로 하면 그거를 어떤 분은 한 번에 5가지밖에 못 세고 어떤 분은 한 번에 3개밖에 세지 못하세요. 한 번에 2개밖에 세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럼 30개의 부품을 넣어야 되면 그 분의 능력에 따라서 이 보조하는 트레이를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조하는 트레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트레이에다가 동그라미를 만약에 3까지밖에 못 세시는 분은 동그라미가 1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10개가 있으면 이 10개에 3개씩 다 놓으면 밀어서 30개 세트. 5개까지 셀 수 있는 분은 동그라미 몇 개일까요? 6개요. 그 다음에 10개까지 세실 수 있는 분은 동그라미 3개. 그래서 이게 태스크 어널리시스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찾아드리는 거를 태스크 어널리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세션에 다 적용이 되는 얘기고요.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자꾸 여러 가지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떤 방법이 내담자에 따라서 방법들이 너무 바뀌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슝 어디 갔니? 커서 이제는 왔다고 이제 안 갈게요. 자,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까 노래 불러드린 것처럼 3 빼기 2는 하나 둘 빼고 5 빼기 3은 도레미파솔솔솔 5 빼기 3은 하나 둘 3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절대 음감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음을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실로폰에 1, 2, 3, 4, 5, 6, 7, 8을 놓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음에 대한 기억과 숫자 메모리와 한꺼번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아하 이게 작아지는구나 이게 커지는구나 하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도움을 드렸었고요. 예, 요런 방법도 했었고 자 그래서 인지 훈련을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는 조금 큰 아이들은 자기 교수법이나 자기 점검법을 안내를 하고 스스로 평생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요거는 그러니까 학습장애 같은 경우는 인지가 정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나이가 들면서는 스스로 이런 방법들을 혼자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생각하는 훈련도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치료사가 처음에는 전적으로 개입을 하고요. 치료사의 개입을 점진적으로 소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 청소년들하고 하실 때는요. 치료사 혼자 결정해서 하시지 마시고요. 요거를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마인드맵을 그린다든지 해서 내담자하고 같이 어떻게 이 과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의논을 하시면서 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은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주시는 것보다는 이거를 같이 하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치료사가 먼저 과제의 각 단계를 말로 하면서 수행하는 시범을 단계가 완성이 됐을 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치료사가 같은 과제를 내담자하고 옆에서 같이 하면서 내담자에게 각 단계를 말로 앞에서는 행동으로 같이 했었죠. 이번에는 말로만 지시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담자가 스스로를 각 단계를 말을 하면서 수행하도록 하는데 3단계에서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아이가 학습장애나 이런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학습된 무기력이 이미 가지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 포기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내담자의 얼굴을 계속 살피면서 지금 포기할 때까지 스스로하게 두시면 안 되고요. 포기하기 직전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포기의 경험, 나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미묘한 표정의 변화를 보고 계셔야 돼요. 보고 계시면서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도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담자가 각 단계를 작은 소리로 말하거나 속으로 이제 계속 말을 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 각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가는 건 아니고요. 3단계까지 왔다가도 다시 1단계로 가는 수도 있고 4단계까지 갔다가도 다시 1단계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황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이런 것들을 노래로 아까 했던 것처럼 노래로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무엇을 해야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전략을 사용해야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건 반복적으로 선생님하고 치료사하고 같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담자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말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떻게 내담자한테 이런 것들을 기분 상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그래서 노래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이냐, 그러니까 노래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네, 자기교수법 자체, 무엇을 해야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전략을 사용해야지. 이 노래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럼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가? 수학 문제 6단계 문제 풀기 전략 같은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큰 소리로 읽어야 돼. 중요한 단어를 찾아서 표시하기. 어떤 수학식을 쓸까? 더하기를 쓸까? 빼기를 쓸까? 곱하기를 쓸까? 나누기를 쓸까? 정답을 쓰고 잘했을까? 정답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요. 잘했어? 정답이야. 이게 수학 문제 풀기 6단계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 전략에 있어서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노래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덧셈 노래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만들었던 건데요. 그 숫자가 덧셈 같은 경우에는 큰 데서 작은 데를 빼도 되고, 죄송해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더해도 되고, 작은 거에서 큰 걸 더해도 되는데, 윌리엄 신드롬하고 수학 그 작업을 하다가 알았는데요. 내담자들이 5 더하기 2는 되게 잘했어요. 5 더하기 2. 왜냐하면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법을 어떻게 쓰냐면 5 한 다음에 2를 더해서 5, 6, 7. 그럼 쉬운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이거를 2 다음에 5를 하면 집중력이 짧다 보니까 2하고 3, 4, 5, 6, 7까지 가다가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뒤집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노래를 만들었던 게 Finding the bigger number, 그러니까 큰 숫자를 찾아라. Making the smaller number, Making the bigger number with your fingers. 그러니까 큰 숫자를 네 손가락으로 Making the smaller number, 그러니까 작은 숫자를 네 손가락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saying the bigger number, 그럼 5가 됐잖아요. 5 더하기 2라고 하면 saying the bigger number, 그 다음에 카운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6, 7 5, 6, 7 하고 그러면 넘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Finding the bigger, Finding the smaller, 죄송해요. Bigger number, making the smaller. Finding the bigger number, making the smaller number with your fingers. 그럼 둘 만들었죠? Saying the bigger number 5, 6, 7. That's your answer, 락시. 이렇게 만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전법을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윌리엄 신드롬 같은 경우는 수학이 되게 어려움이 많아서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막 수도 없이 만들어서 별로문 노래를 다 만들었었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 링크 걸어 드릴 건데, 옛날에 한번 또 수학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자기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치료사와 함께 할 때는 저희가 단계를 만들어 주고 노래까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교수법 자체는 본인이 습득이 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점검법 설명드릴게요. 자기 점검법은 자기 감독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계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건 매일 했나 체크하는 거, 뭐 체크리스트 만들기, 뭐 적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점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내담자 군하고 쓸 수 있지만
이 학습에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자기 의지력이 약하신 분들에겐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감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작은 카드를 만들어 준다든지 표를 만들어 준다든지 뭐 그 다음에 글짓기를 한 후 자기가 교정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든다든지 혹은 내가 이것을 달성했을 때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조금 그 성인분들하고 하시는 작업이고요. 이거는 지금 한 5, 6학년 정도의 자기 점검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바른 자세 하고 있니? 체크. 눈은 어디 보고 있니? 체크. 문제를 풀고 있거나 답을 쓰고 있어요? 체크. 조용히 공부해요? 체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들고 이야기해요. 이 자기 점검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ADHD 아동을 위해서 그 아이의 책상 위에 있던 자기 점검 카드예요. 학교에서 바른 자세, 눈은 선생님 보고 문제를 풀고 있거나 답을 쓰고 있어야 되고 조용히 공부해야 되고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들고 이야기해요. 까지. 그래서 이런 자기 점검,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해야 되는 장소에서의 자기 점검 카드의 예였었고요. 이런 작업들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결정하지 마시고요. 내담자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담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가장 간결하고 아이가 따를 수 있게 자기 점검 카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기 강화법은 뭔가 리워드가 있어야 돼요. 리워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리워드 자체가 스스로 정해진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정해진 강화를 부여. 그러니까 이게 딜레이드 리스폰스가 아니라 딜레이드 지연된 만족인데요. satisfaction인데 지연된 만족인데요. 이게 나이가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인지가 낮은 아이들 그 사회적인 성숙도가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엔 딜레이드 된 그 만족 satisfaction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1살짜리는 뭐 1시간 정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뭐 1분도 못 기다리죠. 그래서 아이에 따라서 기다릴 수 있는 그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인지가 좀 되는 아이들은 아이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은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1년을 기다릴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한 달만 기다릴 수 있고 사실 고3짜리들은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2년을 견뎌라 할 수 없으니까 중간중간 강화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자전거도 사주시고 핸드폰도 사주시고 뭐 시계도 사주시고 뭐 여러 가지 사주시잖아요. 이런 게 다 강화인데 이거는 부모 쪽에서 오는 강화 말고요.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저학년에서는 퀴즈에서 90점을 받으면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하도록. 그런데 부모가 주는 것과 스스로 스티커를 붙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부모에 의해서 주고 붙이는 것과 자기 스스로 내가 잘했으니까 주는 것은 그 셀프 디터미네이션에 있어서 자기 결정력에 있어서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내가 잘했다와 못했다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는 연습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를 적절하게 붙이지 않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대화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아이가 인지가 어느 정도 된다면 스티커를 스스로 붙일 수 있게 스티커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붙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모두 해왔을 경우 1점 그 다음에 4점 이상인 경우에는 뭐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족을 조금씩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게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내가 그거 그냥 공부를 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성취 자체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지연된 만족을 제공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억지로 절제 말고요. 스스로 절제. 그것이 비록 굉장히 짧아지더라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치료사나 부모님은 서포터지 끌고 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자기 강화법.
그래서 이런 식의 강화도 있어요. 나한테 선물하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 먹기. 그런데 이 먹는 걸로 하는 게 별로 좋지 않대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먹는 거가 굉장히 리워드로 쉽기는 하지만 먹는 거로 리워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면적 만족보다는 어떤 그 미각적인 만족이라서 조금 그 루트가 달라서요. 그래서 내면적인 만족으로 가는 내적 만족 쪽으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도 가고 싶어하는 여행, 나 스스로에게 가는 여행. 저는 그래서 지금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한 번 가는 것보다는 연간 회원을 끊는 게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에버랜드 푸바오 보러 가려고요.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을 끊어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나한테 어떤 리워드를 주는 거.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일 아트 하기도 하나의 보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수다 떨기, 영화 보러 가기, 문화생활 하기,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사지 못했던 거 하나만 사기. 그 다음에 나한테 낮잠 자는 시간 주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아마 그래서 학습장애 그리고 모든 내담자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지나치게 많은 도움 그리고 지나치게 적은 도움 모두 독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도움, 지나치게 적은 도움 모두 독이 되고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어린 아이일수록 시도했다 실패하고 시도했다 실패하고 시도했다 실패하고 시도했다 실패하고 끊임없이 해도 화 안 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칠 때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그리고 조금 실패 경험이 많은 아이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실패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 있는 아이들은 실패하기 직전까지만 밀어붙이시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열심히 봐주셔야 되고 지난주 토요일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고 제가 아는 지인의 딸이어서 그 전에 드럼을 가르쳐 줬었어요. 그래서 쿵치따치까지 했었는데 뭐 한참 만에 오니까 다시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접근을 잘못했구나. 이 아이의 성향과 내가 맞지 않는 접근을 했구나. 또 반성했었는데요. 그래서 내담자의 성향, 내담자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얼마나 지금 반복된 실패의 경험으로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민감하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음악치료 배울 때 성공의 경험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성공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제가 맨날 슈퍼비전 다닐 때 뭔가 걸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요. 여러분들 젓가락질 잘 하시죠? 여러분들 젓가락질 잘 하시는데 누가 와서 어머 젓가락질 잘하네. 기분 어떠세요? 우리 내담자들이 이미 너무 잘하고 있었던 걸 잘한다고 칭찬하면 기분 절대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 도전이 되는 태스크에서 성공을 했을 때,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공보다는 시도에 중점을 두세요. 어머 열심히 했네. 선생님은 잘하는 것보다도 선생님이 더 좋아하는 건 네가 열심히 하는 거야.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해. 난 네가 해본 게 너무 좋아. 그래서 good job이 아니라 good try. good try. good try.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했어 보다는 열심히 했네가 더 많이 얘기하시고 아이들도 어렵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세션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지금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예, 제가 연결되는 강의들은 이따가 요게 업로드 되고 나서 정리해서 꼭 이따가 링크 달아 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나?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뭘 좀 만들었거든요.